이번 시간에는요, 스레드의 동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계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동기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계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특정 소스 코드 혹은 메소드를 동시에 접근할 경우 해당 메소드를 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 영역 혹은 메소드를 인계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특정 클래스 혹은 특정 메소드에 있는 소스 코드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부분을 여러 개의 스레드가 같이 호출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인계 영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인계 영역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전체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자, 통장에, 즉 고객의 잔액을 조회를 하고요. 출금을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같은 그 하나의 명의로 되어져 있는 카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A라는 사람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카드를 집어넣고 이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ATM 기계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요. 자, 돈의 잔액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잔액이 5,000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잔액을 확인을 하고 출금하는 과정을 거쳐서 출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요. 자, A라는 사람이 돈을 찾기 위해서 잔액 조회를 시작하는 중에 같은 명의의 카드를 집어넣고 출금을 시작을 합니다. 자, 잔액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5,000원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5,000원을 거쳐서요, 출금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4,000원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5,000원으로 조회가 됐기 때문에 출금을 하면 잔액이 4,000원이 남습니다. 즉, 여기서 1,000원, 여기서 1,000원을 출금했기 때문에 총 출금된 1,000원은 금액은 2,000원이 되는데요. 동시에 그 작업을 거의 동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4,000원이 남게 됩니다. 즉 1,000원이 빠져나간 걸로 되겠죠. 이러한 경우 전체 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스레드가 같은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이 경우를 인계 영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자바에서는요, 이러한 인계 영역을 동기화를 통해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동기화를 하게 되면 인계 영역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를 막아줄 수가 있는데요. 자, 동기화를 하게 되면 스레드가 접근하는 순서대로 코드를 처리하고요. 늦게 도착하는 스레드는 기다렸다가 먼저 도착한 스레드의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스레드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잔액 조회부터 출금까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를 동기화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카드를 집어넣고 잔액 조회를 하고요. 출금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B라는 사람이 잔액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넣고 돈을 출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가 현재 동작 중에 있기 때문에요. B라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게 됩니다. 즉, 대기 상태가 되는데요. 자, 대기 상태에 있다가 쭉 작업에서 끝나게 되면은 그때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잔액 조회가 5,000원이었고요. 잔액 조회를 시대를 하려고 했는데 사용 중이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대기 상태입니다. 출금이 끝나고 4,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잔액 조회를 해서 4,000원이 됩니다. 쭉 출금해서 최종적으로 3,000원이 남게 됩니다. 동기화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인계 영역 코드를 동기화하게 되면은 스레드가 도착한 순서대로 해당 코드를 사용을 하고요. 작업이 끝나면 다음 스레드가 해당 영역을 사용을 하는 그러한 게 바로 동기화입니다. 자, 동기화는 메소드를 동기화하는 방법과 코드의 일부분을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두 가지 예를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소드의 동기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의 동기화는요. 자, 특정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를요. 두 개의 스레드가, 즉 여러 개의 스레드가 호출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소드 자체를 동기화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동기화하는 방법은 접근 제한자 리턴 타입 중간에 synchronize라는 키워드를 써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New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자, synchronize 너무 이름이 기니까요. 자, sync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sync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finish 눌러주시고요. src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new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이 클래스의 이름을 sync1이라고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스레드를 만들기 전에요. 스레드 클래스가 호출할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부터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public void method. 자, string name. 자, 문자를 넘겨주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전에 할 때 스레드에 이름 붙여주는 거 안 써봤었죠? 자, 여기서 스레드에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에 이름을 붙여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for integer i는 0부터 i가 10까지 i 뿔뿔. 자, run 메소드 내부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스레드의 이름을 인자값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자, 이 트라이 캐치 부분은 다음에 있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thread.sleep. 자, 1초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자, thread의 인자값을 넘겨줄 겁니다. thread의 이름. 자, 이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i 값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먼저 데이터 클래스의 객체부터 생성하겠습니다. 데이터 클래스. 자, D는요, new 데이터 클래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스레드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스레드를 상속받거나 아니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한 클래스면 되겠죠. 클래스 스레드 1, extends 스레드를 상속받겠습니다. 자, 인자값으로 데이터 클래스의 주소값을 받도록 할게요. 자, 생성자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thread 1 데이터 클래스 dc. 자, this.dc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다가 자, 매개 변수의 값 넣어주시고요. 자, 이 스레드의 객체 생성을 할 때 여기에서 생성한 이 객체의 주소값을 인자값으로 넣어줄게요. 그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run 메소드 구현하겠습니다. public void run dc.method. 여기서 스레드의 이름을 넘겨줄 텐데요. 스레드의 이름을 구하는 방법은 thread.current thread.get name 하시면 됩니다. 현재 스레드의 이름값을 얻어오는 거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스레드 스타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1 t1은요 new 스레드 1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스레드 1 t2는 new 스레드 2 1 자, D 넣어주시고요. 자, 같은 객체, 즉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생성한 하나의 같은 객체입니다. 같은 객체를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름도 설정해 줄게요. t1.setName은요 얘는 t1이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t2.setName은 t2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가동시키겠습니다. t1.start t2.start. 자, 지금 메소드를 아직 동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동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로 스레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요. 자, 6, 7, 8, 9. 자, 스레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동작이 완료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작업이 된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메소드에다가 여기다 synchronize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synchronized.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하시면은요, T1 스레드가 먼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T1 스레드가 해당 메소드를 동작시키는 과정에서 T2 스레드가 동작을 안 하고 있죠. 자, T1 스레드의 동작이 끝났기 때문에 T2 스레드의 T2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레드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처럼 다른 클래스에는 메소드를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요, 메소드에다가 싱크로나이즈를 붙여주시면은, 자,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다음 예는요. 자, 그 코드에 동기화입니다. 자, 스레드를 상속받은 클래스에는 런 메소드, 거기에 있는 메소드, 거기에 있는 코드 일부분을 동기화하려고 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코드의 일부분을 동기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만들어서 해보겠는데요. 파일에서 New, 자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얘 이름을 sync2라고 하겠습니다. 자,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src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New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자, sync2라고 주겠습니다.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요, 스레드를 상속받은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스레드 1, extends 스레드. 자, 런 메소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for integer i는 0부터 i가 10까지 i 뿔뿔. 자, 런 메소드 구현해 줄게요. 자, thread.sleep 100, 1000 가겠고요. system.out.println. 자, thread.currentthread.getName. 자,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의 객체를 생성해서 스레드를 한번 돌려볼게요. 스레드 1, T1은요, new thread 1. 자, thread 1, T2는요, new thread 1. set name은요, T1이라고 주겠고요. T2.set name은 T2라고 주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스타트 안 됐네요. 스타트 하겠습니다. 스타트, t2.start.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클래스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얘 객체 생성 하나만 만들어주고요. 스레드 클래스 자체를 만들게요. 스레드 t1은 new thread. 자, t 주시고요. 이름을 t1이라고 주겠습니다. 스레드 t2는요, new thread. 자, t2. t1.start, t2.start.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면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레드를 상속받은 객체 생성을 하고요. 별도로 두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런 메소드의 코드를 동기화하고 싶을 때는요.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화시킬 코드 영역, 즉 런 메소드 내부에 동기화시킬 코드를요. synchronized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자, this 키워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스레드를 상속받은 클래스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블럭을 열고 블럭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synchronized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를 좀 들여쓰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전체를 동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T1이 먼저 수행이 되고요. T2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자, T1의 수행이 끝나면 T2가 그 다음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런 메소드 내부에 있는 코드를 동기화해서 사용을 할 때는요, 자, 스레드를 상속받은 객체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스레드 클래스를 따로따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생성하신 다음에요, 스타트 해주시면 되는데요, 런 메소드에서 동기화할 코드 일부분을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기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동기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메소드의 동기화와 코드의 동기화. 이 두 부분이 있었는데요. 동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코드의 일부분이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는, 즉 임계 영역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를 여러분들이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